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멤브레인 반응기예요. 자, 멤브레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membrane이라고 해서 어떤 막을 우리가 멤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아래에 보시면 멤브레인 반응기의 하나의 형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일단은 이렇게 둥근 형태의 요런 흐름 반응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안쪽에 이 내부에서는 요 그 원료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통로를 둘러싸는 요런 이 그 멤브레인 이 막이 통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떤 원하는 물질, 그러니까 이 반응기 내에서 생성되는 어떤 물질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투과를 시켜서 반응을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반응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자, C6H12 요 사이클로헥센이죠. 헥센을 자, 요게 이제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수소기체와 그다음에 벤젠이 이렇게 생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를 화학식으로 맞추면 여기 3개가 되고. 그렇죠? 여기 H가 12개, 여기 H가 6개, H가 12개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여기는 이 반응을 기반으로 자, 요 사이클로헥산을 이렇게 벤젠으로 생성물을 이렇게 높은 전하율로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 반응기 내에서 생성되는 이 수소기체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빼냈기 때문에 생성물의 농도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응이 더 잘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멤브레인 반응기는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전화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자, 열역학적으로 제한된다는 경우 요거는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복합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이렇게 A가 B라고 이렇게 변하는 이렇게 한 단계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요 한 단계에 또 이런 반응이나 뭐 무슨 이런 반응, 즉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섞여 있는 이 복합 반응에서는 선택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멤브레인 반응기를 사용한다. 자, 일단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제가 언급됐던 열역학적으로 제한된 반응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렇게 A라는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B라는 반응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평형이 왼쪽으로 치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이 평형이 반응물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 A가 반응물 B로 이렇게 많이 전환됐을 때 그 전환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열역학적으로 제한된 반응은 A가 B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 평형이 A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즉 반응물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전환율이 매우 낮은 반응을 우리가 열역학적으로 제한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일반 화학에서나 배운 내용이긴 한데, 반응이 발열일 경우, 그러니까 반응이 발열이라는 것은 반응물이 이게 에너지고 여기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잖아요. 즉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이렇게 에너지가 높죠. 이거를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발열 반응에서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이 반응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반응은 에너지가 높은 반응물 쪽으로 치우쳐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를 증가시키면
더욱더 왼쪽으로, 즉 반응물 쪽으로 이동되고, 만약에 온도를 낮추면 자, 온도가 낮추면 반응 속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어서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반응이 흡열 반응일 때. 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여기 반응물이고, 여기 생성물이고, 여기 에너지예요. 반응물이고, 생성물이고, 자, 흡열 반응이 있다는 것은 자, 이 반응에서 열을 받아서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즉 온도가 아니 에너지가 높은 생성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자, 온도를 증가시키면 여기서 이제 온도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자, 그 에너지가 높은 생성물 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반응이 이동, 그 평형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전환율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반응에서 온도를 자, 이렇게 높은 온도로 한다고 하면 근데 자, 어떤 촉매가 관여하는 반응일 경우에는 이 촉매가 온도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온도에 의해서 촉매는 비활성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여기 이 멤브레인 반응기, 이런 형태의 반응기를 아까 예를 하나 들었고 또 다른 반응기 형태가 하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설명한 CMR이라고 해서 여기에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한번 좀 더 얘기해 볼게요. catalytic membrane 리액터라고 해요. 리액터. 그래서 CMR이라고 하는데 이 멤브레인의 위에 이렇게 촉매가 있는 그거를 우리가 catalytic membrane 리액터라고 하고 좀 다른 형태, 즉 IMRCF라고 해서 요거는 어떤 형태냐? inert membrane 리액터. 그러니까 inert membrane 리액터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원료를 집어넣었을 때 원료와 함께 이렇게 촉매 입자를 집어넣어서 반응이 진행되는 그 멤브레인 반응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 IMRCF에서는 이 멤브레인은 비활성 멤브레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우리 멤브레인 반응기가 있어요. 알겠죠? 이 IMRCF의 풀네임은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inert membrane reactor with catalyst pellet on the feed side라고 해서 이게 IMRCF라고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크게 좀 차이점을 두자면 여기 왼쪽에 있는 CMR은 여기 촉매의 멤브레인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IMRCF에는 이 멤브레인에 촉매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원료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같이 촉매 입자를 넣어주는 형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멤브레인 반응기는 멤브레인은 어떤 화합물들을 투과시키지만 어떤 화합물에 대해서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투과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입자상 물질과 그리고 어떤 입자상 물질과 같은 어떤 화합물들이 촉매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혹은 반응 활성점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촉매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CMR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에 촉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멤브레인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 멤브레인이라는 그 이 자체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자, 여기 이 반응, 아까 전에 이 반응 봤죠? 사이클로헥산에서 벤젠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반응에서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반응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즉 전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 수소 기체를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멤브레인 반응기는 아주 높은 전환율을 얻기 위해서 가역 반응을 오른쪽 방향으로 유도하여 완결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듯이 자, C6H12가 사이클로헥산에서 자, 세몰의 H2가 그 다음에 벤젠이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그죠? 자, 이 반응을 진행시키면서 자, 멤브레인에 자, 여기 안에 이제 멤브레인 지금 H2만 통과시킬 수 있는 자, 멤브레인이 있다고 하면 그죠? 이 원료로 사이클로헥산을 집어넣고 여기에 H2와 C6H6 즉 벤젠이 생성되잖아요. 그러면 이 H2를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면 그만큼 생성물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 리사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여기에 있는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응이 오른쪽으로 즉 정방향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쳐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전환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반응 생성물 중에 한 화합물이 반응 혼합물을 둘러싸고 있는 반투막 밖으로 방출됨으로써 높은 전하율이 얻어진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멤브레인으로 이제 H2가 일단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요게 없잖아요. 그쵸? H2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역반응으로 진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멤브레인 통해서 이제 수소 기체가 통과된다고 하면 역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고 반응은 완결될 때까지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